Hello everyone. Let's call it a day. Okay? No? 여기가 건설 현장이었으면은 저희는 다 퇴근했어야 됩니다. 한국말로 칼퇴. 그리고 영어로는 어떻게 하나요? Let's call it a day 맞나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시간까지 이렇게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리얼 대한민국 건설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국 여성 건설협회 잠깐 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해도 되겠죠? 예, 한국 여성 건설협회는 말 그대로 여성들이면서 건설 분야에 근무하는 다양한 직군입니다. 토목, 건축, 어디를 보고 써야지 이게 다음으로 넘어갑니까? 예. 토목, 건축, 도시계획, 기계, 전기, 조경 빠진 거 있을까요? 저기 우리 박보경 부회장님 기계 부회장님이시고요.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목 부회장님 김성민 부회장님. 네. 이분들은 왜 소개드리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여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해 그게 아니라 각각 우리나라 토목 산업의 역할을 하는 그 분야에서 여성위원회를 수십 년간 맡았던 분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We Build a City. 그래서 책을 2권을 냈죠. 그래서 우리 그 도시를 하나 만드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uild. 게리 어디 갔죠? 게리? 헬로. 같은 영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컨셉처럼 거 푼다 그랬는데요. 저도 빌드로 풀었습니다. 예, 빌드 처음 얘기해볼까요? 네, 비즈니스 필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앉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각 분야별로 오셨어요. 제일 처음에 소개해드릴 분은 토목인데 사실 건설은 남성들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직군이거든요. 근데 왜 건설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길래? 아까 산드라는 이제 원래 오빠들이 하라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왜 하게 됐는지 한번 솔직한 심정과 또 각 분야에서 무엇을 맡고 있었는지 프로젝트를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나에게 건설이라 했죠. 일단 토목 분야는 어느 분야에서건 가장 개척자예요. 도로, 인프라 기반들을 하기 때문에 가장 험한 곳이죠. 근데 가장 저희 중에 연령도 제일 젊으시고 현대건설 정아라 매니저님 소개시켜드립니다. 각자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에서 이제 해외 토목 현장을 대상으로 컨트랙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정하라 매니저라고 합니다. 현대건설은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종합건설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미국 건설 엔지니어링지인 ENR에서 매년 순위를 발표를 하는데 2023년도 세계 순위에서 현대건설은 11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이 순위는 이제 대한민국 시공사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순위이고요. 20위권에 랭크된 대한민국 회사는 현대건설이 유일합니다. 이러한 현대건설에서는 이제 수많은 해외 프로젝트, 토목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짧게 이제 주요한 토목 해외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이시는 이 교량은 이제 쿠웨이트에 위치한 자베르 코즈웨이 브리지입니다. 이 교량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긴 교량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무려 연장이 36km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튀르키예에 위치한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는 서드 보스포러스 브리지입니다. 이 교량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건설의 이제 브리지 테크놀로지의 지다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사장교와 이제 현수교가 이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표현된 교량이고 이 교량이 가지고 있는 월드 레코드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 저 사진 속에 이제 브릿지 타워가 세상에서 이제 가장 높은 높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가 하면 이제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에펠탑보다도 높은 위치입니다.
이제 다음은 싱가포르 투아스 띵거3 컨테이너 터미널 프로젝트입니다. 현대건설은 약 40년 동안 단 한순간의 공백기가 없이 싱가포르에서 리클레메이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이제 싱가포르 국토의 약 7%를 현대건설이 확장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쿠웨이트의 이제 첫 LNG 수입 터미널인 알주르 LNG 임포트 터미널입니다. 현대건설은 이제 리클레메이션, 오프쇼어 배스비리, 그리고 이제 플랜트까지 이제 A부터 Z까지 전체를 시공하였는데요. 이 공사의 경우 이제 대한민국 시공사가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 단일 프로젝트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규모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바이의 랜드마크인 두바이 아이입니다. 이 두바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대관람차인데요. 지금까지 현존하던 라스베이거스의 하이롤러보다 더 큰 250m의 높이를 자랑하고 한 번에 1,750명을 태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실제로 두바이에 가시면 이 두바이 아이는 너무 커서 이제 사진 속에 한 번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커서 아마 놀라움을 금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5가지 주요한 최근에 준공한 토목 프로젝트 소개를 끝으로 이제 현대건설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셔서 본인이 왜 토목공학과 갔는지를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토목을 선택한 이유는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1학년 때 이제 성적에 맞춰가지고 네, 이제 그 메이저를 선택을 했고요. 이제 토목학과를 배우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시공, 설계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설계는 할 자신이 없었어요. 뭐 계속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게 제 성향에는 맞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시공사를 선택을 하여 이제 현대건설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좀 쳐주셔야지 다음 분이 힘을 낼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박유정 수석님이죠. 예. 조경 분야 좀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많이들 지치신 것 같은데 저는 슬라이드가 한 3장 정도 됩니다. 이제 일단 뭐 특별히 저희 회사가 월드 클래스로 했던 여러 가지의 그 디자인이나 프로젝트를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 구글에서 얼마든지 검색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제가 왜 조경을 하게 됐고 또 조경을 하면서 왜 시공사에 오게 됐는지 또 제가 이제 28년째 삼성물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한 회사를 이렇게 오래 다니는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유정이고요. 삼성물산 건설 부문에서 조경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28년, 그러니까 94년에 삼성물산에 입사를 했고요. 제가 학번은 사실 조금 학교를 일찍 가가지고 86학번입니다. 86학번인데 제가 조경을 하게 된 이유는 그때만 해도 이제 저희 나라 뭐 아시안 게임 한다고 그러고 올림픽 한다고 이제 준비할 때도 막 경제 성장을 하던 시기라 저희 이제 집안에 이제 유럽에서 독일에서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오신 친척분이 제가 무슨 과를 갈까 고민을 할 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발전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그 가문과 조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조경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서 사실 그 한마디만 믿고 이제 조경학과를 가게 됐고요. 그 조경학과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디자인도 좋고 엔지니어링도 할 수 있고 이제 시공사도 갈 수 있는데 마지막에 모든 것은 시공이라는 것으로 해서 작품이 하나로 이제 결집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에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할 때 이제 여직원이 200명 동기 중에 제 여자가 2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가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어떤 도전의식도 좀 있어서 제가 삼성물산에 또 조경을 하면서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프로젝트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보시는 건 이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고 이제 DDP라고 저희는 많이 얘기하는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이제 저희 회사가 했고 저는 그때 이제 본사에서 조경을 총괄하면서 지금 보시는 이제 옥상이 대부분 이제 그린 루프라고 해서 옥상 녹화가 되어 있는데요. 처음으로 국내에서 비정형 구조물의 옥상을 빔을 활용해서 옥상 녹화를 했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조경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옥상 녹화를 하고 또 빔이라는 걸 활용해서 비정형 구조물의 그 옥상을 설계하고 시공했던 어떻게 보면 도전을 했던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렇게 숲같이 보이지만 이 서울 시내에 있는 문정동이라는 곳에 있는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인 레미안 갤러리라고 합니다. 이 레미안 갤러리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ESG의 하나의 일환으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숲의 모델을 만들고 그것이 조경으로 발현이 돼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게 됐고요. 그래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모델 정원을 만들어진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한 60만 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항공 촬영을 해서만 볼 수 있는 광교, 경기도 광교에 있는 광교 호수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광교 호수공원은 또한 저희가 뭔가를 새롭게 만들 때 다 없애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에 있던 농업용 저수지 2개를 활용해서 호수공원을 만들었고요. 그 호수공원에 대한 시공을 맡은 게 저희 삼성물산이고 전체를 저희 회사에서 총괄했고 저는 본사에서 설계에 대한 총괄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그랗게 보이는 것이 이제 데크라고 해서 레빗이라고 하는데요. 이 또한 빔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회사에 대한 소개는 프로젝트는 여기서 마치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28년을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많은 선배님들이 저한테도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지만 제가 28년을 근무하겠다 그리고 삼성물산에 입사했으면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1년을 3년을 버티고 3년이 5년이 되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과 중간에 뭐 박사를 한다던가 기술사를 한다던가 하면서 제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한 해 한 해 뭔가 이렇게 일에 몰두하다 보니 어느덧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도 후배들한테 제가 이렇게 걸어왔던 과정에 있어서 먼 목표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본인이 성장하는 곳에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건축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중부발전에서 일하고 있는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좀 한국중부발전이라는 회사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한전그룹사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분사돼서 2001년도에 그래서 지금 한전이 전기를 이제 각 가정이나 필요하신 곳에 보낸다. 그러면 그 전 단계의 발전소를 운영해서 전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중부발전에 근무하게 된 지는 17년 지금 차이고요. 그래서 앞에 지금 사진들을 봤는데 너무 막 미래도시 같은 사진들이 있는데 저는 제 프로젝트나 제 이제 그 커리어를 말씀드리려면 좀 과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소가 여러 이제 저희 서울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들에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서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서울에 있는 발전소는 당인리 발전소라고 예전에 뭐 보셨던 그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 옛날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1971년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4호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인리 발전소는 1호기부터 5호기까지 이제 건설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보니까 지금 4호기 아마 준공식 행사를 하면서 이벤트로 아마 직원이 결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발전소에서. 그래서 아마 한복을 입고 지금 이렇게 전통 혼례 비슷한 그런 것들을 진행했던 것 같은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당연히 4호기고요. 다음은 더 과거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950년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73년 전이죠. 근데 저기 보시면 이제 가운데 발전소가 하나 있잖아요. 얘가 이제 당인리 발전소 1호기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울 당인리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소가 생긴 곳입니다. 그래서 1930년에 준공한 발전소인데 저 때가 아마 한 20년 정도 지금 발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근데 50년, 73년 전이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는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강에 이제 나룻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 발전소 사이트에 남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5호기 사진인데요. 이때 사진이 아니고 이건 아마 제가 보니까 그 조감도를 그리신 것 같아요. 흑백이지만 조감도를 그려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있었던 자료들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발전소 3호기를 철거하는 사진입니다.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 수명이 30년 정도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고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수명이 다 돼서 철거했던 그때 사진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사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발전소에 당리 발전소에 4호기, 5호기만 지금 보시면 굴뚝이 2개 있는데 4호기, 5호기만 남아 있고 나머지 그 발전소들은 이제 폐지돼 있는 사진입니다. 이것도 한강에서 바라보는 사진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소가 이제 수명이 30년이다 보니까 저희 4호기가 2017년도에 폐지됐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새 발전소를 이제 해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됐어요. 오게 됐을 때 이제 저희 사이트에서 서울 정말 한가운데 마포구라는 지역에서 저희가 발전소를 만들다 보니까 엄청난 민원에 이제 시달리게 된 거죠. 저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그마한 아이디어지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발전소를 지하에다 넣고 그 다음에 지상을 공원을 만들자. 그래서 그 공원을 시민한테 개방하자. 발전소가 어떻게 보면 되게 폐쇄적인 공간인데 그런 아이디어로 지금 첫 번째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이거든요. 지금 건물이 빌딩이 하나 보이시는데요. 그 굴뚝이 뒤에 건물 위로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발전소랑 그 빌딩을 일체화해가지고 만들고 지하에 지금 동그란 바닥에 보시면 동그란 원이 보이실 때 타원이 보이실 때 그 밑이 지하 한 30m 정도 되는 발전소가 지금 설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굴뚝 2개는 4, 5호기 아까 말씀드린 4, 5호기 그 예전 발전소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하 발전소 만든 곳을 1단계라고 얘기하는데요. 1단계는 저희가 공원을 만들어서 벌써 시민 개방을 했고요. 2단계에는 무슨 공사가 남아있냐면 지금 4, 5호기 폐지된 발전소를 그 영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테이트 모던 같이 이제 만들자 하는 프로젝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4, 5호기를 문화시설로 만들어서 또 이제 개관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게 했나요? 네, 다들 그 엔지니어들이어서 기술력 얘기가 나오면 끝이 없는데 제가 좀 야박하게 끊을 수가 없어서 앞으로는 딱 끊으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셨죠? 방송에서 이걸 하나씩 나눠주고 이제 그 말씀하실 분들만 말씀하시게끔 해서 빠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설 분야가 많다 보니까 제 거는 잘 안 넘어갑니다. 예, 저는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요. 저의 이 모습과 이 모습, 제가 현장 가면 이렇게 쓰고 있고 또 해외 여러 현장에서도 이렇게 안전모를 쓰고 또 이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라오스 프로젝트인데요. ODA 사업이죠. 공적 원조 사업입니다. 메콩강 앞에 있는 그 홍수가 너무 심해서 재난 안전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그마하지 않죠. 14개짜리 축구장이 나오는 이제 공원이 있었는데 이 공원을 하다 보니 제가 여성으로 엄마로 갔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던 일인데 사업비가 모자란 거예요. 그때 토목공사만 해도. 그래서 공원을 지을 수가 없었는데 여성 조경인들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라오스에 2억 정도 펀딩을 해서요. 2억이라 하면 전체 사업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펀딩을 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놀이터를 기증하는 사업을 해서 그 지역의 진짜 어린 아이와 엄마들이 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이렇게 엄마들이 가서 건설인으로서 갔을 때 공간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는 그런 좋은 케이스를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니티인데요. 사실 여러 그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건설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모이다 보니까 이 유니티가 정말 문제인데 사실 이 유니티를 가장 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한글로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죠? 예, 성별 고정관념 계속 나오는데요. 아까 동양권에서는 이걸 계속 갖고 계셔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초, 중, 고 학생들 12,000명을 대상으로 직업 대상의 어떤 그 설문조사랑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12,000명의 여학생들 중에 건설 분야에 진출하겠다는 학생들은 제로. 그러니까 탑 20위권 중에 없었고요. 남성들은 11위까지는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남성들도 좋아하지는 않는 직군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별 고정 강령 같은 것을 토목 분야나 이렇게 직군별로 조금 갖고 있습니다. 좀 옛날 얘기 아니야라고 하시겠지만 좀 한번 나눠주실 분 있으면 OX를 지금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있다 없다. 다 있어요? 다 하지 말고 한 분만 할까요? 정하라 우리. 이제 토목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난히 보수적인 분야이기도 한데요. 이제 제가 이제 신입사원 때 이제 현장 터널 현장 OJT를 갔었는데 이제 건설공사라는 게 이제 수많은 하청사와 함께 공사를 하잖아요. 이제 하청사 반장님께서 여자가 터널에 들어간 터널이 무너진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현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던 이제 좀 슬픈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게 지금 진행이 내용이 많아서 비하인드 스토리는 좀 나중에 좀 들어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입사할 때도 난관이 있습니다. 입사 면접인데요. 입사 면접 때 여성 차별적인 발언을 들었냐 하는 저희 협회의 설문 결과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77.8%. 여성 차별적이다. 예를 들면 어떤 건지 경험 있으신 분? 하나, 둘, 셋. 있으십니까? 어떻게 박유정 선생님? 이거는 뭐 저희 그러니까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거기에 뭐 나이와 학교까지도 전혀 이제 기입을 안 하고 블라인드로 해서 지금 면접을 하고 있는데 신입사원을 저희가 채용하고 있는데요. 저 입사할 때만 해도 저희 대학원을 졸업하고 왔을 때라서 이제 한 분이 이제 마지막 면접을 하는데 자네는 결혼을 언제 할 생각인가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결혼한다는 거에 대한 고정관념도 사실 있던 시절이라 결혼 몇 년 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대답을 했는데 사실 결혼이라는 것이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직장 생활에 크게 모멘텀은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변곡점은 되진 않는 것 같고 이제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건설회사를 다닐 때 하나 이제 중요한 본인이 뭔가 고민할 때는 좀 역할이 있었지 않았나. 한 28년, 30년 전 얘기라서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 돌아보면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많이 변해서 그런 거에 대한 이슈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죄송한데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및 지방 근무가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지방 근무, 뭐 해외야 출장을 다녀왔지만 지방 근무가 있었다라는 분 계실까요? 하나, 둘, 셋. 지방 근무. 네. 우리 김세진.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소 특성상 저희는 이제 바닷가나 아니면 강가에 위치하게 되니까 서울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뭐 오지 중에도 오지 막 이런 데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에 있는 직원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마음의 각오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울에 근무할 수 있는 한정적이니까요. 지금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지방 가는 거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했고 했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워낙 지방 이전을 지방에 많이 근무하고 또 여직원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또 회사에서도 조금 다른 움직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직장 어린이집 만든다든가. 그래서 이제 결혼한 여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조금 이 지방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 만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외에도 이제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시면은 여성 진출 최저 비율이라든지 이 문제가 있긴 한데 다음 슬라이드 또 넘겨보시죠. 그 빌드에서 이제 각각의 업무의 고유성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있었음으로 해서 변화하는 공간들 사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 박유정 수석께서 아파트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 시각으로 봤을 때 변화한 공간 사례를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제가 하는 업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 아파트의 대부분 우리나라 주거의 한 70%가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여성이기 때문에 이제 맘스테이션이라는 게 요즘 아파트에 있습니다. 아이들 등원을 시키고 아이들을 내려놓고 하는 이제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대기 공간 이제 맘스테이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할 때는 이제 뭐 도면대로 시공을 하거나 설계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엄마로서 직접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보니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또 아이가 있을 때 아이가 기다리면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유심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맘스테이션을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뭐 이제 아까 뭐 이제 여성이라서 섬세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섬세함의 문제라기보다 조금 더 아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고 그게 이제 업무로 발현이 됐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협회에서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라고 그 아동이면서 성폭력 피해를 받은 아동들이 원스톱으로 치료를 받는 공간인데 이런 공간의 사업 일환으로 도시 등대 사업이라면서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좀 어둠의 영역을 저희가 공간 개선, 환경 개선을 하면서 여성 변호사회와 협업을 해서 이번 주 월요일에 마침 착공식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공간 환경 개선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ESG 사업 일환으로 여기 계신 중부발전에서 또 ESG 산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움직였을 때는 이렇게 어떤 접목이 잘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다음은 여성 리더십이 그러면 어떨 때 필요했는지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이거 준비한 거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예, 김세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런 사례들이 뭐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까지 회사에서 리더인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자적 입장이긴 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 이제 프로젝트를 예를 들면은 워낙 그 민원도 심하고 또 지자체에서 반대도 심하고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감정의 골이 이제 깊어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또 여성 그 직장인으로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을 함께해서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의견을 듣는 거죠. 왜냐면은 들어주는 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 그 민원의 반 이상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그 의견을 듣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설계에 또 반영하게끔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예를 들면 그 주변을 보니까 워낙 좀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 마포구 저희 발전소 주변이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 사는 이제 그 아이들이 놀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놀이터 같은 것들 또 저희가 조그맣게 저희 공원에 마련해드렸더니 엄청 이용을 많이 하세요. 지금 보면 그것도 그렇고 또 요즘 이제 그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 반려동물 그 산책할 그런 공간이 없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저희가 2단계 프로젝트 할 때는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공간도 마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성이 쓸 공간이니까 여성의 눈으로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 그 멋진 디너도 기다리지만 멋진 저희의 바람도 조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스스로도 셀프 리더십이죠.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인식 개선하는 것 필요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한국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재단이라는 곳에서 한 2,600명 올해 9월에 따끈따끈하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 결국 여성과 남성 다 같이 원하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 이 키워드는 전 세계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행동 개선이라는 거, 그러니까 do it 진짜 해야 된다는 거. 제도 개선에서도 또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서는 77%가 제도 개선을 해야지만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같은 이제 설문 결과가 나왔었고요. 재미있는 것은 같은 여성이어도 기혼이냐 미혼이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혼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아이의 돌봄 문제들, 케어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되었고요. 저희는 사실 공간이 변화하면은 저출생도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3대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3대에게만 분양해 준다. 대통령님께 좀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한국 특성상 이제
주거에 굉장히 집착을 하기 때문에 3대가 주거하는 공간 개혁, 건축가들이 디자이너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제한, 공간이 변하면 여성의 삶과 돌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시설 개선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가 현장을 다녀보면 실제로 남성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화장실, 뭐 휴게실, 또 탈의실, 뭐 부족한 부분들이 살짝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안전 탈의실, 안전 화장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디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거 오늘 아마 많이 사용하셔서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전 제시 부분에서 저희 협회 차원에서 일론에서 한 내용들을 조금 공유할까 합니다. 그냥 쭉쭉 넘어가 주십시오. 예,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탄소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거를 ESG로 전략 세미나를 각 분야가 토목 분야, 기계 분야, 또 자연 분야 건축 분야에서 구조 분야에서 올해만 해도 4번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역량 강화의 주역으로서 여성 리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는 또 제가 잠깐 계속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스 캠프라고 해서 13년을 지금 진행을 했고요. 이제 여성들이 산업 분야, 이공계 분야에 많이 진출을 하고 특히 산업과 관련된 건설 분야에 이제 진출하길 바라는 차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어떤 곳으로 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멘토링을 하는 리더스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변 확대와 그 친구들한테 외롭지 않게 네트워크 할 수 있다라는 뭔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캠프가 있습니다. 아까 1000명의 리더를 만든다는 그 인상적인 것이었는데 제가 계산해봤더니 1년에 100명 하면 한 10년 해야 되는데 인원수를 늘려야겠습니다. 예, 다음 또 화면 좀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동안 여성이 만들어가는 도시, 또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이런 주제로 끊임없이 건설 기술인 여성 건설인들이 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또 바람이 있다면은 어떻게 가장 이제 젊은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슬라이드.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도 쭉 이제 건설인으로 살아갈 이제 주니어로서 느낀다면 이제 정책 제도와 같은 바운더리가 좀 든든하게 제공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다양성, 비전, 희망 같은 것들은 이제 노 바운더리로 이제 제한 없이 제공이 된다면 앞으로 많은 여성들이 이제 건설업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MVP가 뭐죠? 최우수 선수죠.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MVP십니다. 근데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생태학적 용어인데요. 생태학적 용어에서 MVP는 최소로 존속 가능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아까 30% 얘기 나오셨는데 실제로 저희는 지금 2.5% 또는 전체 건설 기술인 라이센스를 가진 분들 기준으로 한 13%, 지금 30% 되려면 멀었는데요. 캐치프레이즈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We are MVP. 오늘 모두들이 MVP십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is wonderful panel. Ladies and gentlemen, please, once again, thank you.